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타로카드로 2023년 4월 연애운을 읽어드릴게요.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노랑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고르신 카드들을 보면 노랑 분들의 4월에는 좀 긍정적인 기운이 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 많은 경우에 노랑 분들은 이 연애운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대인운도 잘 풀려갈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요. 솔로인 상태에서 연애운이 좋다라는 흐름은 사실 여러분의 대인운과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장점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또 여러분을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생긴다.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번 달에는 또 소통에 있어서 여러분 의견이 잘 드러나게 되고 또 주목받게 되는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노랑분들은 이제 이번 달에 주변에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신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모습, 업무나 공부 같은 거 착착 진행시키는 모습,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역량이 드러나게 될 거고요. 네, 그러면서 대인운과 같이 연애운의 기운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노랑분들의 연애운을 보면 좀 여러 사람이 여러분의 의견을 듣게 되고 또 주목받는 모습 이게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특정한 한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노랑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따뜻하고 좀 긍정적인 공기가 흐르게 되는데 그 분위기 안에서도 여러분을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보고 싶어하는 사람,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제 많은 경우에 노랑분들께서는 이 상대방의 존재나 뭔가 호감 정도 이런 것도 4월 안에 눈치채실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 달 자체는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커다랗게 자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인성이나 성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이 좀 움직여지지 않는 이유 있다고 하거든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두 분 사이에는 분명한 긍정적인 기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약간 안개가 껴있는 것 같거든요. 서로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뭔가 표정이 어떤지는 명확하게 읽혀지지 않는 상태. 지금이 정말 맞는 타이밍인지, 정말 저 사람 괜찮은지 약간 노랑분들이 확신이 잘 서지 않으실 수 있어요. 특히 이 오늘 가운데 동전 2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달 여러분이 이제 상대방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약간 아무나 만날 수는 없지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전반적인 카드들을 보면 이번 달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여러분의 스스로의 결정에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달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민되실 수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막상 나한테 확 직진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뭔가 날 생각하고 하는 걸까? 아니면 뭔가 눈치는 챘는데 막상 센스가 없는 건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고요. 이번 달에는 약간의 이런 복잡한 상황, 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장면, 이게 이어지는 거 어쩔 수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는 뭐 일단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약간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노랑분들에게 이번 달은 뭔가 말랑말랑한 사건이 생길 것 같이 느껴지다가도 막상 제대로 된 뭔가 사건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누적되면 여러분이 좀 짜증도 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게 되고 자기 얘기도 털어놓게 되고 고민도 얘기하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 반응에다가 또 진심으로 경청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때로는 뭔가 눈빛을 좀 달라도 다른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주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면이 있다가도 막상 연락이 또 끊어질 수도 있어요. 어제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았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는 분위기가 어제 같지 않아.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분이 상대방을 신경 쓰게 되실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원래 저 사람한테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신경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신경 쓰이게 되면 계속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도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거든요. 또 결론을 빨리 내고 싶어지니까 조바심도 나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뭔가 확실한 증거를 계속 찾아보고 싶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흐름, 이걸 이번 달 후반부까지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분명히 상대방도 호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여러분에 대한 매력, 이거를 이제 이번 달에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분 입장에서도 좀 더 꼼꼼하게 한 단계 한 단계 검증해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흐름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경우 노랑분들은 이번 달에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로 보이거든요. 의외로 맥락 없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 이번 달에는 조금 더 한 걸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정체는 결국 같은 공간에 주기적으로 있는 사람, 이 사람이랑 여러분이랑 교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회사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단골로 어딘가 가시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 또 뭐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 모임은 있는데 주기적으로 얼굴을 봤지만 아직 뭐 완전 밀접하지 않은 사람. 학생이신 노랑분들 경우라면 같은 학교나 학원 안에서 수업 듣는 사람, 같은 건물에 비슷한 시간대를 늘 공유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나이에 관계없이 이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이웃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특징적으로 두 분은 같이 있는 공간에서 일단 맥락 없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두 분이 같이 수업을 듣는다든지 뭔가 워크숍이나 회의나
이런 곳에 참석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안 와요. 혹은 갑자기 막 불이 꺼져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장면 때문에 맥락 없이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죠?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고 안면을 트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될 거예요. 제가 먼저 연락해 볼게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대화가 어색하지 않게끔 계속 이어지는 모습도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앞에 두 분이 서 계시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안 와요. 이제 그러면 옆에 있는 상대방한테 혹시 엘리베이터 고장 난 걸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맥락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고 서로 알아가고 연락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원래 연락처를 알고 계신 사이라면 뭔가 이번 달에 같이 작업을 하게 된다든지 카톡을 주고받기 시작한다든지 거래처에 있는 사람인데 원래는 그냥 공적인 얘기를 하다가 조금 더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처음에는 어색함을 깨려고 얘기했는데 서로 사적인 얘기를 나누게 될 수 있고요. 아까 그거 말이에요 하면서 약간 맥락 없이 대화를 따로 시작하게 될 수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거나 혹은 아예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던 사람, 이번 달에는 확실히 좀 소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에서 여러분이 뭔가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질 수 있죠. 상대방이 먼저 말 걸었으니까 내가 먼저 대화 시작은 안 할 거야. 약간 도도하게 대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거꾸로 상대방이 지난번에 먼저 말 걸었으니까 내가 먼저 얘기해보지 뭐. 약간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용건 없이 나도 먼저 전화 걸어보고 싶죠. 뭔가 술 마시고 전화한다든지 친구나 지인을 이용해서 상대방 정보도 캐내고 싶어지거든요. 관찰하고 싶어지고 여러분도 호기심이 생겨요. 근데 이번 달은 사실 많은 조언 카드들이 여러분에게 먼저 손 내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는 움직이는 척 또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거든요. 이번 달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람 만나는 시기가 들어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과거 상처나 선입견 이런 것들 먼저 해결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조언 카드에 보시면 당신의 삶을 만끽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열정과 즐거움이라는 메시지도 들어왔어요. 이 카드에서 보시면 여러 사람이 다 자기 악기를 들고 있거든요. 또 어두운 밤에 공연을 하고 있어요. 어두운 밤이라 서로 얼굴은 잘 볼 수 없지만 서로의 음악을 귀로 듣고 맞춰가고 그러면서도 나의 색을 표현하고 있죠. 나의 악기를 연주하니까요. 이렇게 우리 삶은 결국 혼자만 살 수는 없고 또 동시에 주변을 배려하면서도 나의 색을 조화롭게 표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랑분들 경우에는 이번 달에 여러분의 일상을 즐기시는 게 먼저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취향을 드러내시고 또 주변에 여러분을 좋아하고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니까 그걸 일단 마음껏 누리고 즐기세요. 그걸 만끽하면서 에너지를 즐기시고 또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고요. 특히 앞에 보시면 완주의 시종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열정이 넘친다라는 부분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또 아래 들어온 카드에서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즐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달 노랑분들은 여러분 일상 안에서 일단 긍정을 찾고 또 과거를 치유하고 내가 뿌리 내린 곳 안에서 열정을 품는 것, 또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람, 또 타인의 좋은 에너지가 있을 때 그걸 여러분이 더 끌어당기시면서 시간을 보내신다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랑 흥미로운 사건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번 달에는 그 중에서 한 명이랑 어떤 긍정적인 얘기가 흐르는 것 같긴 한데 막상 이번 달에는 뭔가 딱 연인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연인이라는 목적을 이번 달 안에 완성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다면 오히려 저 사람은 나랑 연애랑 관련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딱 자르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냥 지인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상대방이 가지고 온 카드에는 마지막에 데빌 카드가 떴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 앞으로도 꽤 오래 긍정적으로 할 거고요. 또 여러분에게 중독될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한동안 유지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오히려 동전의 기사기 때문에 천천히 가시고 여유를 가지세요.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대화가 어떤 뭔가 로맨틱한 그런 끌림이 없다고 느껴지시면서 그냥 편안한 관계야. 그냥 공감대를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썸이라고 보여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장면 자체를 두고 여러분이 내가 이번 달에는 뭔가 참 흥미로운 사람 한 명을 알게 됐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왜냐면 이 사람과는 앞으로도 한동안 연락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서로의 일상에 대해 관찰할 수 있고 또 서로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증거 서서히 쌓아가는 시기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일상에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사람, 또 여러분과 맥락 없이 대화를 차분하게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센스를 발휘하는 사람, 혹은 호의를 정말 베푸는 사람. 일단 이 사람이 누군지 먼저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번 달 안에 뭔가 확실히 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달에는 내가 대인운이 좋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아지는 시기다. 이런 생각으로 그 느낌을 즐기시고요. 여러분의 일이나 공부, 원래 하시는 일, 여기에 조금 더 열정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매력 자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하고요. 또 이런 장면들이 서서히 쌓여가게 되면서 호감을 단단히 만들어가게 되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이번 달 이후에 좋은 관계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조바심 내시기보다는 나는 원래 나 혼자로도 충분히 만족해. 하지만 이번 달에 나랑 좀 더 새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뭐 언제나 환영이다. 약간 이런 여유롭고 긍정적인 마음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빨간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4월 연애운 차원에서 여러분 매력이 돋보이게 된다라고 하고요. 또 여러분을 두고 빨강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좋은 인상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운의 흐름을 두고 봤을 때는 빨강분들은 전반적으로 대인운, 또 인간관계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 사람이 모여있을 때, 또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 또 그렇게 되면서 주목받는 것, 여기에 더 행운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빨강분들은 연애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도전적인 방향, 조금 더 어려운 길처럼 보였던 부분, 여기서 과감하게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많은 카드들은 여러분의 욕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깊은 곳에 있었던 당신만의 욕구와 정체성, 이제 드러낼 때가 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수동적으로 계시지 마시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생각에서 멈추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 그게 굉장히 좋은 시기로 보여요. 이제 이런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의 평판이 올라가는 시기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빨강분들은 이번 달 소개의 운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혹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이 초대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더 도드라지게 되고 여러분의 존재감이 좀 더 확실히 표현되는 시기, 활용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빨강분들은 가급적이면 내가 여러 사람 안에서도 나는 나만의 경쟁력이 있어.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고 더 많은 일에 참여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일에 도전은 하고 싶었는데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신 분들, 이번 달에는 취미생활이나 뭔가 모임 같은 거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수영하듯이 훅 거기에 들어가 보셔도 돼요. 또 주변에서 여러분을 또 지켜보는 사람이나 긍정적인 평가를 갖게 되는 사람, 직접 호감을 품는 사람, 혹은 건너서 소개해주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번 달은 외부 활동을 일단 좀 많이 늘리시고 사람들이랑 많이 어우러지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뭐 좋아해. 약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욕구를 어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달에는 당당한 나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첫 번째 하우스가 들어왔는데요. 이 카드에 보시면 심장을 말해주는 이 하트 차크라, 여기에서 빛이 나고 있고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장을 정말 두근거리게 만드는 일, 그 일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여러분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주인공을 보시면 머리에 우주가 펼쳐져 있고요. 몸에는 꽃이 피어나는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우주가 이제 세상에 활짝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곳, 현재 여러분의 마음이 비추는 곳, 여기서 이제 꽃이 피어나는 시기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빨강분들은 평소에 생각하진 않았지만 내 욕구가 머물렀던 것,
도전하고 싶었던 것, 취미생활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요. 일단 이 카드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시면서 사람들이랑 계속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해요. 빛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빛이 막 밖으로 나가는 이런 시기는 이 음과 양의 기운을 나눠서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양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보이거든요. 움츠러들거나 여러분의 욕구를 숨기는 것, 그건 운의 흐름에 좋지 않은 시기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래. 이런 내가 뭐 어때? 약간 자기 사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겠어? 약간 중심을 단단히 가지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럴 때 빛이 더 강렬해지고 힘이 강해진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조언 카드에서는 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이제 문지방을 넘게 된다.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미가 꽃망울을 그냥 머금고 있을 때 일단 수동적으로 주변을 살피게 되거든요. 혹시 새가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진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눈치 보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카드거든요.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카드의 메시지처럼 빨강분들에게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기에 또 여러분이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예요. 특히 새로운 사람에게 매력이 어필되는 시기고 주변에 여러분의 에너지 자체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시기거든요. 특히 이런 시기에는 일단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첫인상을 아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좋은 시기고요. 그야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도자기 빗듯이 좀 만들어가기 좋은 때예요. 첫 단추를 잘 꿰매야 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미 어긋나버린 관계에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이런 신선한 마음. 나는 이제 첫 단추를 잘 꿰맬 수 있는 시기에 들어섰어. 이런 강한 자신감, 새로운 것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예요. 특히 오늘 카드들에서는 새로운 걸 시작해라. 또 좋은 소식이 오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트 요청을 받게 될 수 있고요. 소개의 운이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는 카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 컵 6번 카드가 좋은 소식이 오고 제안이 온다 이런 의미. 또 조언 카드에서도 이렇게 데이트 카드를 받게 된다라는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만남의 제안이나 이번 달엔 소개의 제안 가능성이 그쪽이 훨씬 더 높은 시기예요. 특히 이 제안들은 다 새로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뉴페이스에 조금 더 열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뉴페이스라는 것이 정말 지구 반대편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두 분 사이에 어딘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인데 이제까지 딱히 감정이 없었는데 지인이 묘하게 둘을 연결해 줄 수도 있거든요. 소개를 받아서 연결되는 사람이 알고 보니 공통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뉴페이스가 말하는 거는 정말 이제까지 몰랐던 사람, 나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예전에 연인이 아니었던 사람, 나랑 예전에 썸을 하지 않았던 사람, 짝사랑이 아니었던 사람 이렇게 의미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달 흐름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먼저 호감을 강하게 갖게 된다고 하고요. 첫눈에 상대방의 마음 안에 여러분이 훅 들어가게 되고 또 여러분을 자기 눈에 넣게 돼요. 또 그리고 마음을 넣게 되는 그런 흐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달 연결되는 사람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실 수 있어요. 어디 보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약간 천천히 관찰해 봐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호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한 번 더 여유를 가지시는 것, 그리고 나서 판단을 천천히 내려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소개팅이든 뭐 어플에서 연결고리가 있어서 대화가 시작되고 연락을 주고받게 되든 주변 사람이랑 가까워지든 일단 상대방이 이번 달에 여러분에게 호감을 강하게 한 달 내내 품거든요. 지금 상대방에게 심판카드가 떴기 때문에 상대방은 몇 장면 보지 않아도 빨강이다. 빨강이 딱이다.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거든요. 하늘이 지금 나한테 빨강을 보여준 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상대방이 약간 김칫국 마시게 돼요. 그런데 이런 상대방의 움직임은 여러분에게 사실 두 가지 마음을 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상대감의 속도감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전진이다. 여러분도 냉큼 도장을 찍고 싶을 수 있고 혹은 스킨십을 막 강하게 나가나든지 막 이렇게 되면 평소 여러분의 속도감과 다르게 되거든요. 후유증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상대방 페이스에 말려들게 되고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죠.
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너무 속도감이 빨라지니까 갑자기 두려워지고 불안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잘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상대방을 판단할 때 일단 외적인 조건이나 외모나 몇 개 안 되는 스펙 이런 걸로 딱 성급하게 판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두 분 관계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심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과정을 천천히 즐기는 힘, 이걸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해라. 사람들과 어우러지고 열심히 일해라. 평판이 올라간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은 일단 연애운과 매력의 기운도 올라갈 거고 그럴수록 그걸 만끽하시고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내 인생, 일단 내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자. 상대방의 속도감에 휩쓸리지 말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알아가 보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뒤에 들어온 키워드 카드를 보시면 진실을 탐험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진실의 빛 안에 서 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 카드의 주인공을 보시면 혼자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두 사람은 저 멀리 다른 마을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있든 어디를 향해 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진실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달에 다가오는 로맨스에 관한 사건들 두고는 주변의 조언을 구할 필요도 없다고 보이고요. 또 앞에 들어온 카드처럼 조각가와 작품의 둘만의 작업, 상대방과 여러분 딱 두 분의 관계만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여유를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한번 조각을 하고 멀리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큰 그림을 생각해 보는 것. 작품의 세부사항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조각가의 주관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품. 여러분만의 길을 걸으면서 상대방의 페이스보다는 여유를 가지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만의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늘 카드들은 특히 뭔가 세상의 기준이나 또 혹은 상대방의 이 빠른 속도감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을 좀 빨리 쳐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은 막 조바심이 나면서 장점을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카드들은 상대방의 장점이 실제로 많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또 다른 카드들을 보시면 상대방이 지금 동전의 왕카드랑 동전 10번까지 가지고 왔거든요. 굉장히 풍요가 넘치는 카드들이에요. 상대방은 자기 일이나 전공이나 뭔가 자기만의 뭔가 뾰족한 정체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노하우도 있을 거예요. 세월의 힘을 가지고 있는 동전의 왕에다가 지금 동전 10번은 유산을 받았고 또 물려줄 정도로 넉넉히 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분은 첫인상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장점들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걸 여러분이 캐내는 방향으로 로맨스가 발전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오늘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번 달 모습에 먼저 호감을 갖게 되는 이 심판 카드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들어왔거든요. 결국에는 사실 여러분도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면들 많이 찾아가실 수 있어요. 이걸 못 찾으면 나중에 이 심판의 때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후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여유를 가지시고 그러면서 내가 알아볼 게 많다라는 자세 유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달에는 새로 다가오는 인연이 있고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만들어갈 것들이 많다라는 부분, 또 만들어갈 게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감정과 경험이 온다. 이런 흐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번 달 평판이 일단 올라갈 거고 여러분의 매력도도 올라가요. 그걸 수동적으로 숨기지 마시고 만남의 연결고리를 조금 더 확장해 보시면서 한 번 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가오는 속도가 있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또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초록 고르신 분들, 이번 달 초록분들의 연애운을 살펴보면 일단 밀고 당기는 기운이 있는데요. 이 기운이 있을 때 주변을 잘 관찰해 보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러면서 관찰하는 거를 여러분이 티내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나는 아직 너한테 딱히 관심은 없어. 약간 도도한 표정, 또 뉘앙스 이런 거 남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초록분들 경우에는 이번 달에 여러분의 심지가 좀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그 심지가 바로 썸이 싫어라는 부분이에요. 애매모호한 어장관리, 좀 답답함 느끼실 수 있고, 일단 오늘 카드를 뽑으신 시점 자체에서 여러분이 상대방이 나한테 화끈하게 다가오지 않으면, 나한테 올인하지 않으면 내가 뭐 굳이 연애할 생각이 없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면도 보여요. 또 4월 한동안은 그런 부분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이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신다면 주변에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있었는데, 가능성이 있었는데 내가 왜 놓쳤지? 약간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리딩을 들으신 다음에 한번 이 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도 이렇게 묘한 장벽이 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약간 경계심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장벽이랑 경계심은 사실 약간 차원이 달라요. 장벽은 단단한 성벽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성벽을 보면 그냥 높다라고만 생각하고 또 가까이 갈 수는 있잖아요. 뭐 가까이 간다고 해도 성벽 자체가 우리를 해치진 않으니까요. 다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공간의 구분은 되지만 사실 장벽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또 벽 자체는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장벽 너머로 편지를 보낸다든지 뭐 어쨌든 소통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경계심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성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성벽 앞에 보초를 서는 군인까지 있는 모습이에요. 이 마음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 성벽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지 마. 약간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가까이 가면 너 여기 무슨 일로 왔어? 약간 캐묻기도 하고요. 지금 두 분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초록분은 그냥 성벽을 쌓아놓고 있는 수준? 누가 오는 것까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뭐 다가온다고 해도 내가 성의 문을 열어주진 않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내가 공격할 거야. 약간 바짝 경계태세를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두 분의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사실 상대방이 더 날카롭고 좀 더 예민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경계심이 강한 사람이랑 내가 썸까지 타야겠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은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움직일 생각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각도로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상대방의 무언가, 이걸 여러분이 알게 되고 보게 된다.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록분들은 상대방이 일단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 경계심을 바짝 세우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저 안에 숨겨져 있는 여린 면, 이런 걸 보게 된다든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별로 뭐 그렇게 딱히 다가갈 만한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혼자 보게 되는 상대방의 매력, 또 상대방의 장점,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 매달린 사람은 그야말로 매달려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고 또 움직일 생각도 없어요. 이 주인공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매력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약간 거리를 두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상대방의 경계심을 말해주는 카레 시종 다음에는 이 동전 2번이 들어왔거든요. 상대방도 여러분을 보게 되는 게 확실해요. 뭔가 옷깃이 스칠 때 짜릿함이 느껴지는 이런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에도 여러분이 훅 들어오게 되는 장면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럿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둘이 이렇게 동시에 같은 단어를 말할 수도 있고요. 각자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우연히 부딪힌다든지 이런 사건이 있어요. 우연처럼 여러분도 상대방의 마음에 한번 훅 들어가게 되고 다시 쑥 빠져나오는 이런 장면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장면 이후로 고민이 된다라고 해요. 경계심이 잔뜩 있기 때문에 막상 먼저 다가오진 않을 거거든요. 또 마지막에는 완주의 여왕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에는 이분이 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나는 아직 시간 많아. 나는 여유가 가득해. 약간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거든요. 이런 흐름을 생각해보면 이 상대방과 여러분의 관계 자체가 이번 달만 만나고 헤어지는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한동안 어차피 볼 사람, 또 아직은 당분간 연락이 되는 사람, 용건이 남아있는 사람,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유를 가지죠. 소개팅이나 선이나 어플 만남 이런 것처럼 뭔가 오늘이 아니면 다시 만나기 어려운 사람, 딱히 접점이 없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카드들에도 지금 조바심 나는 분위기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여유가 생기고 상대방도 여유가 있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두 분 다 뭐 급할 거 없는데 좀 더 지켜보지 뭐 약간 이런 마음 가지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결정적으로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에 물고기 자리가 들어왔거든요. 두 분 더 잘 될 가능성 있고 케미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해요. 또 이 물고기 자리는 한계를 설정하지 말아라. 당신의 직관과 꿈을 믿어라. 판타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카드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사람 원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야. 뭐 특별할 게 없어. 이렇게 단정 짓는 거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갑자기 텔레파시가 통하는 장면, 우연처럼 두 분의 서로의 꼬리를 잡게 되는 훅 부딪히는 장면, 이런 장면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연과 운명을 가르는 거는 결국 우리 두뇌가 규정하는 것 같아요. 어떤 우연인 사건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 패턴이 있다면, 혹은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건 다 운명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꿈을 생각했을 때에도 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규정 지으면 결코 현실로 다가올 수 없어요. 그런데 꿈을 두고 이상향, 바라는 것 이렇게 규정하면 꿈과 현실이 조금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 오늘 물고기 자리는 초록분들한테 이 사람이랑 이런 관계, 저 사람이랑 저런 관계 이렇게 딱 규정 짓는 마음 가지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물고기 자리는 직관의 힘이 강한 별자리예요. 여러분의 초기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여러분은 섬세하게 캐치할 수 있는 센스 이번 달 발휘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 여러분한테 뜬 것 같거든요. 당신의 직관을 활용하면 상대방의 특별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 특별한 사람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 판타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이 우연히 운명처럼 발전되는 힘, 이걸 말해주는 카드가 바로 완제의 시종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번 달에 어떤 주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괜찮은 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이랑 적극적으로 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 완제의 시종은 이제 궁금한 건 못 참아 이렇게 호기심이 살아있는 인물이거든요. 또 완제의 시종은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당신에게 새로운 사건이 등장한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초록분들의 일상 안에서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고 새로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호기심이 자극되고 그게 이제 여러분의 운의 흐름에 긍정적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번 달만으로는 두 분이 꾸준히 가까워지긴 어려울 수 있고 둘만의 뭔가가 딱 터지기에는 어려운 시기예요. 둘만의 카톡 대화는 생길 수 있지만 일단 수박 겉핥기 같은 대화나 뭔가 탐색전 이 정도로 끝날 수 있거든요. 뭐 각자의 인스타그램을 알게 됐는데 뭐 서로 태그를 하기 시작한다든지 서로 댓글을 달아준다든지 뭐 그 정도의 공적인 대화? 다른 사람들이랑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문제는 여러분이 나는 이런 거는 별로 호기심이 안 생겨.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기존의 초록분들이 나는 연애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하는 어장 같은 얘기 정말 딱질색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초록분들은 여러분의 성벽은 지키면서 동시에 성 바깥을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기. 이게 여러분의 미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벽을 지키는 거, 내 마음 단속하는 거 중요하죠.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보시면 장미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보호하라. 당신의 영역과 당신의 경계선 명확히 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장미는 꽃의 여왕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고풍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장미는 멀리까지 퍼져나가기 때문에 멀리서도 장미의 매력에 끌려올 수밖에 없죠.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꽃이기 때문에 사실 장미 입장에서는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장치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장미는 이렇게 뾰족한 가시로 꽃을 보호하는 것 같거든요. 다른 벌레가 와서 공격할 수도 있고 뭐 사람이 와서 꺾으려고 할 수도 있고 잎이 넓은 나무가 와가지고 장미꽃을 가리게 될 수도 있죠.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뾰족한 가시 덩굴을 세우고 또 그러면서도 벌이 날아와서 꿀을 가져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남겨놔야 돼요. 이 오늘 장미 가시 카드는 초록분들한테 당신의 이 소중한 장미꽃, 소중한 진심을 꼭 지켜라. 하지만 당신이 벌을 만날 수 있으려면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또 명확하게 소통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거든요. 초록분들이 이번 달에 누군가의 장점을 보게 되실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장점 여러분 더 알아가고 싶어질 거예요.
그 소통에 있어서 일단 중심은 확실히 잡으시고 할 말은 명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랑 수박 겉핥기 같은 대화 하실 때에도 뭔가 애매모호하게 상대방 칭찬한다든지 뭔가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든지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 카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오해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특히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얘기를 했을 때는 상대방이 초록은 원래 남들 험담하는 거 좋아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칭찬도 명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어제 당신의 어떤 모습을 봤는데 참 좋아 보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되거든요. 좀 다이렉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어제 당신이 발표하신 거 잘 봤어요. 여기서 이러이러이러한 점들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 남기시는 것도 좋고요. 특히 다른 누군가를 험담하는 걸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상대방이 초록분들의 인상을 부정적인 에너지로 남길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상대방이 먼저 대화할 때까지는 기다려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대화가 시작되면 공감과 수용은 충분히 하시되 그러면서 발전적인 대화가 되도록 명확하게 소통해보세요. 오늘 완전 2번 카드 다음 단계 생각해라. 야망을 가지고 선택해라. 꿈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어울려라. 계획을 확장해라. 앞장서서 나가는 거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카드들이 떴거든요. 두 분이 뭔가 공적인 대화를 나눈다든지 발전적인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얘기, 서로에 대한 감탄, 칭찬 이런 거 이어지면 훨씬 더 관계가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썸의 시작이 될 수 있고 그게 애매모호한 밀고 당기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도 힐링이 되는 대화가 될 수 있어요. 이번 달 누군가랑 우연처럼 이야기를 나누게 될 수 있거든요. 너무 빨리 관계를 결정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칭찬할 만한 상대방의 장점이 있다면 물씬 또 정확히 표현해 보세요. 이제 부드러운 대화가 시작될 거고 두 분만의 명확한 썸이 아주 천천히 여유롭게 시작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파란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참 묘한 카드들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카드들을 보면 사랑의 엇갈린 짝대기, 엇갈린 막대기라는 말도 생각나거든요. 이번 달 파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나한테 사랑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 깊게 하시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을 좀 그리워한다 이런 키워드 가지고 있는 사람 이번 달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파란 분들은 여러분의 연애운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을 마음속에 계속 떠올리는 누군가, 그 사람의 연애운 같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누군가, 그 사람의 기억에 파란 분들이 아련하게 등장한다, 재현된다 이렇게 보여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뭐 연애운에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연애운은 사실 심사숙고의 시기 이렇게도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먼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다든지 여러분이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본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요. 또 이번 달은 여러분을 좀 미치도록 그리워하는 사람, 이번 달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그 그리움의 에너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걸 눈치채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눈치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좀 확신이 안 서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이랑은 다시 뭔가를 시작해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마음도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럴 나이가 아니다.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당신이 이 관계를 두고 부정적인 마음 가질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특히 상대방도 당신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다. 근데 그 마음의 근원을 돌아보면 진짜 당신의 속마음이 아닐 수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오늘 카드들은 이번 달 파란 분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고 이 상대방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아마 파란 분들한테 가장 많이 상처를 준 사람 혹은 여러분한테 먼저 이별을 말한 사람, 외면한 사람, 소통이 뚝 끊어진 사람, 혼자 멋대로 동굴에 들어간 사람, 배신한 사람 이럴 가능성이 커요. 오늘 가장 먼저 상대방이 들고 온 카드가 칼 7번인데요. 이 카드가 대표적인 배신을 말하고 있어요.
파랑분들에게 실제로 배신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배신이라는 감정은 신뢰에 반한다, 신뢰를 저버리다 이런 뜻이 있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신뢰를 주었다가 신뢰를 다시 거두어서 여러분에게 신뢰를 잃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어장관리하다가 들통났다든지 동굴에 먼저 들어갔다든지 여러분에게 잠수 이별을 고했을 수 있죠. 이 신뢰를 저버린다라는 거는 기대치에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이 기울어진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두 분의 관계 안에서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나도 이렇게 행동할게, 이렇게 기대하는 바, 당연히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자, 어느 정도는 연락을 하고 지내자, 이렇게 서로 약속한 게 있겠죠. 근데 그거를 상대방이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마치 계약 관계였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행동, 이제 이런 것도 다 배신에 포함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광고 계약을 했는데 또 계약 이후에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럼 광고 계약이 된 상태죠. 그러면 뭔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약정사항이 있었을 거거든요. 유명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사람이 등장하는 광고, 그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손해가 될 거예요. 광고를 보는 사람들,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거니까요. 혹은 공익 광고를 하는데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그 광고를 보면서 질서를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계약사항 안에 이런저런 신뢰의 내용을 넣거든요. 근데 이 배신의 키워드는 자연스럽게 기대되는 그 행동, 계약사항이 있는데 그 기대를 저버렸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랑분들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서로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서로 기대한 바, 약속한 바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네? 그러면 나 혼자 잘못 생각한 거야? 나 혼자 김칫국 마신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만들게 되는 그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썸일 가능성도 있죠. 그런 상처가 일단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자존심에 아픔으로 남았다, 이렇게 보여요. 다시는 그 사람이랑은 얘기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닫았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관계가 된 사람 여러분이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번 달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 엄청나게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달 상대방은 내가 진짜 그때 파랑한테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두고두고 미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해결되지 않은 숙제 같은 관계, 부채의식, 빚진 마음, 이 올드 카르마 카드도 들어왔어요.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실타래,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 같은 거, 해소되지 않은 감정, 여운이 남은 관계, 이번 달 그게 가장 강한 작용을 보이거든요. 이 달의 남교점 시기는 마치 전생에서 있던 일이 영향을 주는 것 같이 그 정도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다시 재생하는 분위기예요. 이 카드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던지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특징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전생이라고 기억하실 정도로 아주 오래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이제 아련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일 수도 있죠. 상처가 너무 오래돼서 그 흉터마저 여러분 피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죠. 그 흉터가 어쩌면 나의 정체성이랑 연결될 만큼, 사람들이 그 상처를 보면 파랑분들을 떠올릴 만큼 정말 오래된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부채의식, 이 해결되지 않은 카르마, 그 업보, 그게 이제 해결을 기다린다고 해요. 이런 카드들이 들어온 걸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죽기 전에 내가 파랑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어,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달의 남교점, 이 오래된 카르마, 이 숙제를 해결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이 남교점 시기를 북쪽을 바라보면서 상쇄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달의 북교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제 북교점은 인생의 거대한 목표, 운명적인 순간, 이런 뜻이 있거든요. 궁극적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 관계를 완전히 매듭 지을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또 상대방이 결국 그걸 서서히 깨닫게 된다고 하거든요. 상대방은 이 카드가 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운명적인 순간, 인생의 거대한 목표, 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어쩌면 파랑이랑 닿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오래된 숙제가 그럼 결국 나한테 사랑은 무엇일까? 진정한 사랑과 용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실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여러분을 계속 떠올리게 되고, 여러분은 상대방에 대한 용서나 나의 진정한 사랑, 욕구,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파랑분들 경우에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챙겨봐라 이런 차원으로 이번 달 조언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상대방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딱히 숙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생각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솔직하고 담백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인가 이게 이슈가 될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내가 조만간 어떤 답을 내려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좋을까? 그걸 이제 이번 달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파랑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이번 달은 여러분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거든요. 또 SNS를 직접 염탐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또 몇몇 분들은 움직임을 감지하실 수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감지가 잘 안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이 움직이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 아직 멀었어. 정말 정신 못 차렸어.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에 어느 쪽 끝, 반대쪽은 증오와 맞닿아 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한테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기대한 바가 있고 이렇게 행동하기를 기대했고 약속한 것이 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도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바가 없었을 거예요. 두 분이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나도 이만큼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예상과 약속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상대방이 그 과거의 기회, 예전 기회를 놓친 건 확실해요. 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분을 실망시켰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 달은 서서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얘기하고 싶어지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파랑분들에게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은 두 가지 정도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어두운 과거를 들여다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좀 상처가 아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잊고 지내는 것 같은데 다시 상처를 들여다보니까 거울 보고 있기가 더 괴로운 거죠. 애써 거울을 이제까지는 보지 않으려고 했을 수 있고요. 나는 그때 그 사건 이후로는 연애는 완전 포기야. 약간 자포자기인 시점일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복잡한 마음은 과거를 재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 사람 달라졌겠어? 약간 회의감도 보이죠. 어쨌든 상대가 바뀌지 않았고 나라는 사람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힘든 상태를 마주하는 거,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봤자 달라질 거 없는데 내가 미래를 봐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 드실 수 있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용서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동전 1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관계 안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용서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의 현재 마음에 다시 한번 연고로 덮어주고 상처를 돌보는 병원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용서라는 마음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처 났을 때도 연고 바른다고 바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연고를 바르고 한참 기다리고 다시 상처가 연고랑 공기랑 만나게 되고 새살이 돋아나고 이런 시간도 필요해요. 하지만 연고를 안 바르면 흉터로 남거든요. 새살이 돋아난다고 해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랑분들은 상대방이 어떤 사인을 보낼까 안 보낼까 이런 거랑 관계없이 나는 변화 없는데 이렇게 느끼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이 먼저 연고를 발라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일단 그 사람은 그때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이제는. 약간 공감을 먼저 해보세요. 오늘 마지막에 동반자라는 키워드가 들어왔거든요. 그 시절에 여러분이 인생에 등장해서 어떤 사건을 만들었다. 그거 자체에 충분한 의미가 있어요.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하필 파랑분이랑 그런 장면을 만들었다는 거. 파랑분의 성장에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나랑 그 시절에 그런 사건 만들어줘서 고마워. 덕분에 내가 성장했어. 그런 감사함을 먼저 가져보세요. 그게 바로 상대방 용서하는 시작이 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용서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어떤 책임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살인자를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도 법적 책임을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하지만 내가 먼저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의 법적 책임이랑 무관하게 일단 내가 살 수 있게 돼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 내가 그때 그런 장면 이후에 배운 게 있어. 이렇게 깨닫게 되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도 분노하기보다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측은지심도 생겨요. 또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만의 삶이 만들어진 건 확실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 같은 상처는 이제 반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두려움은 지워내셔도 돼요. 그때는 그때고 과거의 나를 일단 내가 먼저 용서했다. 그리고 과거의 상대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의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과거 그 장면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죠. 왜냐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내가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나로 거듭날 수 있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번 달은 과거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참 많이 그리워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 용서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상대방은 현재의 자신도 용서받고 싶다라고도 생각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재의 상대방을 용서할 필요는 없고요. 과거의 여러분, 과거의 상대방을 용서하는 수준? 직접 연락이 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파란 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단 용서해보세요.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세요. 과거의 상대방과 과거의 나에게 연고를 발라주면서 괜찮아. 나도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삶의 의미도 점점 찾아가고 있어. 이렇게 먼저 담대하게 과거를 바라보세요. 그럼 실제로 우주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힐링을 가져다 줄 거거든요. 매듭 지어지지 않은 갈등이 서서히 풀어지는 계기, 이 먼 바다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때 천천히 다가올 거예요. 네, 그럼 파란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보라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들을 보면 제 에너지의 차이가 있다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먼저 보라분을 중심으로 좀 강한 주파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을 향하는 시선, 눈빛, 좀 긍정적인 화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가장 먼저 이 목성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들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는 시기거든요. 또 여러분의 묘한 매력이 올라가는 시기예요.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에서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고 시선을 멈추게 되고 이 약간 뿌연 목성의 이미지처럼 아, 지금 보라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약간 궁금증이 생기는 시기거든요. 예를 들어 보라분들이 이번 달에는 뭔가 도서관이나 카페나 공원, 약간 열린 공간에서 여러분이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라든지 뭐 책을 읽고 있다든지 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다든지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멀리 내다본다든지 약간 이런 장면이 이번 달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 지금 보라는 무슨 책 읽고 있는 걸까? 어떤 음악 듣고 있는 걸까? 무슨 생각할까? 약간 호기심 갖는 사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많은 경우에 보라분들은 이 상대방의 사인이나 신호 이거 눈치채지 못할 가능성 크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거대한 우주가 있는데 그 안에 블랙홀이 있잖아요. 블랙홀처럼 여러분이 계시고 주변의 별들을 막 끌어당기고 있어요. 블랙홀에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주변의 별들은 자기 의지랑은 관계없이 블랙홀에 천천히 빨려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막상 블랙홀 자신은 자기 스스로의 힘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내 주변에는 별로 아무도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재밌는 일 없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보라분과 주변 상황, 여러분에게 시선이 끌리게 되고 여러분을 두고 호기심을 갖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 이런 에너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아무 일도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이번 달은 여러분보다는 사실 상대방한테 꽤 강한 연애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의 차이가 있어요. 아래 카드를 보시면 이 메이저 데스 카드, 정의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3장 모두 다 메이저 카드에 묵직한 힘이 있어요. 데스 카드로 생각해보면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 근처에 있지만 정말 예전에는 로맨스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일 것 같고요. 이분 자체가 연애에 대해서 약간 포기한 상태일 수 있어요. 과거 자기 연애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보니까 스스로의 연애에 있어서 종말을 고했을 수 있죠. 나는 이제 연애 안 한다. 약간 비연애주의 이런 걸 외친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이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동전 3번이 들어왔거든요. 보라분을 꽤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동전 3번 카드는 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의 흐름이 강하거든요. 정말 여러분이랑 몸이 가까운 사람, 생각보다 접점이 가까운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건물이 같다든지 학교, 학원이 같다든지 모임에서 연결고리가 있다든지 또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일 가능성 크거든요. 또 지금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위에 서 계시고 다른 두 사람이 단의 아래쪽에 서 있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보다 지위가 낮다든지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세 사람이 은연중에 경쟁 구도에 있을 수 있어요. 뭐 회사의 동료로 있다 보니까 서로 승진이라든지 평가가 있다든지 약간 묘한 경쟁 구도일 수도 있죠. 같은 수업을 듣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해도 사실 그럼 동료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뭐 학점이 있다든지 뭐 상대평가를 한다든지 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취미를 한다고 해도 묘하게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이 동료이자 경쟁자일 수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 일단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우러러보거든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실력이 조금 더 높고 그거부터 상대방이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일이나 공부 이런 장면, 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관찰하게 되는 사람, 이런 대인관계에서는 이제 연애를 두고 좀 선 긋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나는 사내 연애는 안 한다. 이런 생각, 뭐 CC는 웬만하면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나중에 애매해지면 어떡하지? 그럼 취미 모임 어떻게 나가지? 나는 그러면 그런 기미는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나? 그런 기회나 가능성 차단하는 게 낫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거든요. 또 실제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보라분들 계실 수 있고요. 혹은 원래 성향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번 달에는 좀 더 그런 마음이 강해져요. 막상 내가 현실에 그런 장면이 다가오면 안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마음 커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뭔가 주변에서는 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오히려 생긴다고 해도 좀 불편한 감정 올라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이런 마음이 오히려 상대방한테는 꽤 큰 매력으로 느껴지나 봐요. 왠지 철벽같이 두꺼운 보라의 마음벽, 내가 정복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일단 내 위주로 판단해보고 싶었는데 막상 보니까 보라가 진짜 끌린다. 내가 끌려간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한 걸음씩 조금 다가오고 싶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문제는 여러분이 좀 선을 긋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은 오히려 상대방한테 차갑게 대하는데 상대방은 그 차가운 모습마저도 매력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길을 걷다가 상대방이 뭔가 우연히 손을 스친다든지 물건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뭐 말을 은근슬쩍 건다든지 약간 자연스럽게 접근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라분들은 내 주변에는 뭐 평소랑 똑같아 아무 변화 없어 이렇게 단정 지으실 수 있지만 막상 상대방은 굉장히 김칫국 마시는 그런 모습? 오프라인에서 먼저 좋은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서 온라인으로 다가온다든지 여러분을 관찰한다든지 이런 흐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막상 상대방이 실제로 이런 어떤 눈치를 준다든지 여러분이 혹은 거꾸로 직감을 활용해서 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셨을 때에도 동시에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이 타워 카드가 떴기 때문에 보라분들은 계속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지금 같은 자리에 운명의 수레바퀴를 가져왔거든요. 상대방은 이번 달 말까지 가면 진짜 보라가 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여러분은 그에 비해서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에너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오늘 조언 카드들을 보면 이 보라분들의 고정관념을 조금 바꿔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조언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 보라분을 두고 긍정적인 호감을 갖는 사람, 이 사람 꽤 괜찮은 것 같고요. 막상 자세히 알고 나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결국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혹은 연결되다가 깨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번 달에는 이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 혹은 조금 도전해 보는 것 이게 보라분들의 러브라이프에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의 고정관념을 굳건히 지키는 것보다는 한 번쯤 그걸 탈피해서 경험해 보는 게 어떠냐 그거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상대방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보시면 미의 여왕이라는 뷰티퀸이라는 카드가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주목받게 될 것이고 또 아까 보셨던 동전 3번 카드의 이런 위상처럼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면서 매력있다,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런 마음에 출발하게 되고 서서히 더 가까워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동전 3번이랑 미의 여왕이 같이 떴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이 여러분을 존중하는 마음은 확실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뷰티퀸은 그냥 육체적으로 끌린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상황이에요. 물론 육체적인 매력도 있겠지만 이번 달 상대방이 갖는 마음은 일단 순수한 존경심에서 시작하고요. 또 이 미의 여왕이라는 카드는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미인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좀 더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공인으로 활동하게 되고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죠. 꼭 미인대회가 아니라 운동경기 같은 경우에도 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상을 받게 되고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러면 많은 경우에는 이제 후배를 키운다든지 뭐 후학을 양성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거든요. 또 이 카드는 자기가 이미 최고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똑같은 경쟁에 있어서는 초연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어서 운동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전에는 금메달 따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목표가 있을 거예요. 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운동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금메달 처음 따는 거 이런 게 목적이 아니게 되잖아요. 내가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내가 승리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운동을 안 하고 뭔가 다른 삶 살게 될 수도 있죠. 또 다른 영역에서도 모범적으로 성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금메달 딴 사람이 음주운전 한다든지 뭐 범죄를 저지르면 비난이 더 커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공인으로서의 역할도 생각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라분들 경우에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보라분은 뭔가 한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것 같다. 그만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바라보게 되고 또 그런 차원의 매력으로 끌리게 되거든요. 뭐가 돼도 확실히 될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시선이 있고 여러분을 약간 공인처럼 바라봐요.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일단 자기한테 엄청나게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 그냥 육체적인 매력에 끌리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또 오늘 여러분에게 메이저 마법사 카드까지 떴기 때문에 이번 달 여러분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요. 또 여러분의 일이나 공부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매달리시는 거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부터 매력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큰 성과로 다가올 거예요. 네, 그렇다면 상대방은 아마 평소에 여러분의 모습, 평소의 능력, 여기서 매력을 느끼는데 거기서부터 앞날이 기대된다. 자기 자신에게도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흐름을 여러분이 더 적극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새로운 사랑이 의미 있게 다가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번 달에 보라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난 절대 안 돼. 이런 고정관념 탈피하시는 것. 일단 내가 지금 이 분야에서 최고까지 찍어볼 거야. 약간 강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신다면 여러분의 연애운이 어디로 가는지도 명확히 보이실 거거든요. 오늘 조언 카드에는 장애물을 극복하라 라는 메시지도 들어왔어요. 당신은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산을 올라가는 길에 거대한 돌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이 길이 아닌가? 돌아가야 되나? 이런 고정관념. 나는 못 가. 이런 고정관념 깨야겠죠. 나는 이런 길은 못 가.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또 심지어 이 돌에는 칼이 꽂혀 있어요. 내가 이걸로 돌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자신감도 필요하고요. 특히 이번 달에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꽂히는 시기로 보이거든요. 오늘 조언 카드에서 당신이 지목되었다라고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 편을 카드들이 들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런 고정관념? 나는 내 예상을 뛰어넘는 거 할 수 없어. 이런 마음들 깨시고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일상에서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거기서부터 만들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 이번 달 등장하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블랙홀에 빨려가듯이 빨려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